마지막 모둠 소개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1번째 모둠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들 많이 드시죠? 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 모둠입니다. 용인 정평중학교의 트랜스멘트 모둠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트랜스먼트 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배달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냥 니네 집 가서 라면이나 먹자. 이미 시켰는데 어떡해. 좀만 더 기다려보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통닭인가 치킨인가? 네, 안녕하세요. 치킨이 짱조입니다. 아니, 배달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요? 네, 죄송합니다. 빨리 확인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에휴, 진짜. 진짜 힘들다. 주문이 밀리는 게 내 탓도 아니고. 또 가속해야 돼? 뭐 저렇게 빨리 달려. 민폐네, 민폐.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문제인식을 발표할 손영희입니다. 배달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앞 영상에서처럼 얼굴 붉히는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증가하는 걸까요? 저희는 이 문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그에 따른 교통사고, 쓰레기 증가를 문제로 인식하고 그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더 빨리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비접촉 산업활동 분위기를 만들어 택배 서비스와 배달 대행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20년에 다른 업종들과는 달리 음식 배달 업종은 눈에 띄게 판매율이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모임이 자제되자 오프라인 소비량보다 온라인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 배달 어플의 사용 또한 활발해졌습니다. 이렇게 배달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배달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이 늦어질 경우 소비자와 사업주는 그 책임을 모두 배달 종사자에게 묻습니다. 배달의 지연은 소비자의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주는 배달 종사자에게 빠른 배달을 강요합니다. 또한 배달 종사자들은 제대로 된 산재보험도 보장받지 못한 채 도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배달 종사자의 근로 환경은 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더불어 코로나19로 늘어난 주문량은 그들이 위험한 질주를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1차 교통사고의 증가입니다. 배달량 증가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포장재 폐기물의 양이 1.5배가량 늘었습니다. 더 나아가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새 플라스틱의 단가가 떨어져 더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자 새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묻을 매립시설은 28% 정도밖에 처리 용량이 남지 않았고 소각시설은 님기 현상 심화로 부수가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현재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대한정책에 대해 발표할 국민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조사한 현행 정책은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제도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한 후 안전보건공단에 인증을 신청하면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도부터 실시되었지만 인증의 여부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다수의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제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 설문지 답변자 237명 중 무려 231명, 즉 97.3%가 잘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행 정책은 이륜차 사고 지역 알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륜차 배달 종사자 사고 예방 대책으로 도입한 것이었지만
기능상 내비게이션의 사고다발 지역 알림과 다를 바 없었고 어플을 검색해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현행 정책으로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기로 하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빨대, 배달 용기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식당 운영자의 피해와 소비자의 위생 문제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을 확대하여 결국 계획을 실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교통법규입니다. 법에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와 같은 배달 종사자와 사업주의 법적 준수사항이 많이 명시되어 있으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는 사업장을 단속하기 쉽지 않아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공모정책을 발표할 설문서입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대안 정책들과 그 한계점들을 알아본 후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공공정책들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배달 중 교통사고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세 가지 원인 모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 가지 이유는 바로 첫째, 배달 종사자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 둘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배달 종사자. 셋째, 무리하게 빠른 배달을 촉구하는 소비자입니다. 그중 현재 사업주들이 미흡한 안전교육을 제공 중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각해낸 첫 번째 공공정책이 배달 종사자의 안전교육 필수 이수입니다. 유추해 볼 수 있듯 이 정책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배달 업무를 실행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달 종사자는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역할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의식이 필수적이므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공정책은 이륜차 사고의 책임 분배 제도화입니다. 배달 중 교통사고의 책임을 사업주가 함께 짊어지게 하여 사업주에게 이륜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달 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생각해낸 정책은 이륜차 전면부 번호판 부착 의무화입니다. 현재 이륜차의 번호판은 후면부 배기관 옆쪽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단속 카메라로는 이 후면부 번호판을 단속하지 못합니다. 몇몇 배달 종사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악용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륜차의 전면부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공공정책은 배달 종사자 헬멧 고유 번호 및 바탕색 부여입니다. 이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의 허점을 이용하는 배달 종사자들을 위해 배달 종사자 개인에게 헬멧의 고유 번호와 바탕색을 지정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신고를 활발히 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 증가의 마지막 원인, 소비자의 독촉을 방지하기 위해 떠올린 다섯 번째 공공정책은 소비자의 윤리적 인식 고취입니다. 저희는 소비자의 불만으로부터 독촉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소비자에게 배달 종사자의 안전과 관련된 윤리적 인식의 고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배달 앱의 로딩 중 문구를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부여하여 배달 종사자들이 여유를 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식단 전화번호 연결을 캠페인 문구로 지정하여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 행위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기다림이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지킵니다. 와 같은 문구로 소비자의 기다림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환경오염 문제의 공공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첫 번째 공공정책은 일회용품 식기 선택 항목 추가 생성 및 비용 기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달 어플을 사용해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 수저를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고 일회용품 수저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 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정책은 친환경 포장재 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기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재질로 포장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인증의 유무를 배달 앱상에 명시함으로써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사람들이 더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정책은 소비자의 환경의식 고취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약 90여 톤 가량의 폐기물 중 폐플라스틱의 79%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이렇게 저조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의 이유는 미흡한 재질별 분류와 이물질 소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올바른 분리수거의 방법에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소각시설의 확대를 위해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곳의 주민들에게 공공문화시설과 세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하여 소각시설을 늘리는 것도 이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마지막 공공정책은 기업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구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낮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률이 전체의 60%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게끔 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실행계획을 발표할 윤설아입니다. 저희는 총 4개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설명드릴 활동은 설문조사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문제인식 여부, 현행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이해도, 공공정책의 필요성, 실제 코로나19 상황 속 배달 증가 여부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교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주 동안 교내에 3가지 포스터를 부착하여 진행하였는데요. 소비자와 공급자의 독촉으로 인한 배달 종사자의 과속 운전이 사고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달 지역 관련 소비자의 이해와 배려를 권유하는 저희의 입장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씻기 거부 기능을 언급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쉽고 직접적인 방법을 알릴 수 있었으며, 이 마지막 포스터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와 쓰레기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인터넷 신문 기사 작성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사에는 언택트 시대 속 배달의 증가는 안전 문제와 환경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배달 증가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공공정책의 실현을 위해 3개의 공공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공정책의 제안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해 배달업체인 배달민족과 요기요에 제안서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후에 배달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에게서 제안 사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기요에서는 CSR 담당자분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의 정책 중 통화 연결원의 캠페인 문구 지정에 관하여 해당 부서와 논의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며, 친환경 포장 인증제는 기존에 고려해본 적이 있으며 정부 및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종 보고서 수정날 제외를 결정했던 배달 종사자의 교통 위반 행위 횟수를 포함한 프로필 제공은 현 기술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담당자분의 답변과 같은 이유로 제외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마음을 저희는 붙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가 제안하는 공공정책을 다루기 위해 용인시청 교통건설부 교통정책과의 도움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저희 조의 공공정책을 비롯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실행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량 증가에 따른 2륜차 교통사고와 일회용품 쓰레기 증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단체와 극악 사회 단체 외에 배달 업체에서도 배달 종사자의 안전한 배달과 일회용품을 통한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네, 발표 시간 13분의 지나 발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트랜스멘트 모둠이었습니다. 바로 라이브 한마디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랜스멘트 모둠 나와주세요. 지금부터 라이브 2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흔히 말하는 집콕 생활이 지속되며 배달이 급속히 증가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 저희는 대면 등교를 시작하였고 매일 등하교 때마다 횡단보도에서 배달 종사자분들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본 그들의 모습은 항상 정지선을 무리하게 넘고 있으며 어떨 땐 신호등을 무시하고 급하게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엔 과속에 대한 불만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저렇게 빨리 달리는 배달 종사자분들의 안전은 과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조사를 통해 무리한 배달은 교통사고의 증가를 야기해 그들의 안전을 비롯한 도로교통 질서 또한 망가뜨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분리수거날 저희는 코로나 상황 전보다 급증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코로나19로 증가한 배달량에 따른 교통사고와 쓰레기 증가를 문제로 잡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이륜차 교통사고와 관련해 배달 종사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시민의식부터 실제 배달 종사자의 과속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으로부터 비롯돼 결정된 정책을 저희 지역부터 시범 시행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돼 더 나아가 배달 종사자분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까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LG화학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넉 달 후 사라지는 생분해 소재를 개발해 2025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런 기술이 더욱 개발되고 보급되어 환경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랜스먼트조의 라이브 2분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께서는 온라인 채팅방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 질문해 주세요. 네,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공공정책을 지금 제안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공공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토바이 택배기사, 가맹점주, 그리고 앱 운영사, 담당 공무원, 대략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형성이 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앱 운영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정책들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나머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 공공정책을 제안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주목을 한 부분은 소비자의 독촉이었습니다. 소비자의 독촉으로부터 배달 종사자의 불안과 여유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저희는 소비자가 직접 주문을 하는 배달 앱을 통해서 그들의 인식을 먼저 개선을 하고 그를 통해서 더 나아가 확장해서 배달 종사자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달 앱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진행해 주세요.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공공정책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안하신 게 일회용품 식기 선택 항목 추가 생성 비용 기재 돼 있는데 사실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재고로 준비해 놓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 보시거나 혹시 인터뷰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실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 메일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 메일을 보냈을 때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저희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해당 부서와 논의를 통해 결정사항을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기요 측에서는 그런 식기를 통해 그 의견을 해당 부서와 논의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겠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청중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SJCF 비긴어게인 학교방 청소년 권리찾기 온세미르 팀이 좀 질문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찾기 모둠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인데 그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욕구나 환경 문제가 개선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사람들이 일회용품 식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편리함 때문에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 인식을 내 편리함을 위해서 환경을 망치는 것이 괜찮다는 인식을 고치기 위해서 일회용품 식기의 비용을 기재하는 약간은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에게 재사용 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방식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네, 지금 네, 청중 질문 하나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온세미로 모든 질문인데요. 오토바이 배달 관련 보유자 안전 정책은 있는데 배달원분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첫 번째 공공정책이 배달 종사자의 안전교육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달 종사자들이 더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주가 배달 종사자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분배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업주가 배달 종사자의 배달 중 교통사고를 더 진중히 받아들이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생각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번째 모듬 트랜스멘트 모듬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느라 수고한 참 에듀 트랜스멘트 모듬에게 화면으로 큰 박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